여기에 왜 오늘 K반, Y반이 같이 모였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예, 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이번 7월을 마무리하는 기말고사 플러스 8월이 끝나고 9월 달에 들어가는 이제 3개월의 가을 학기 반배치고사의 50%가 반영되는 그 기말고사 시험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반, Y반에게 기말고사 직전 대비 수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일 하루 전날은 이제 A반, S반 직전 대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수요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을 월요일로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루라도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그 원장쌤의 조금의 그 배려심을 좀 이해해주고 하루가 더 있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좀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요일 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자, 일단은 여러분 독해책이랑 문법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고요. 독해책이랑 그다음에 문법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독해책은 어디를 먼저 펼치냐면 32쪽을 먼저 펼치시기 바랍니다. 독해책 32쪽. 혹시라도 오늘 독해책 안 가지고 온 학생이 있으면 옆 친구랑 같이 봐도 상관없지만 지금부터 약 50분 동안 하는 수업은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도 중요하지만 빨간 펜이나 형광펜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자, 일단 하나씩 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세요. 먼저 32쪽, 독해책의 32쪽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별표를 쳤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2쪽에 어디에 지금 여러분 별표가 쳐져 있죠? 네, fortunately 하고 그리고 설명때 unfortunately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기말고사 시험에 좀 개요를 알려주자면 자, 기말고사 시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듣기 20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2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이렇게 있는데 독해랑 문법에서는 서술형이 다수 나옵니다. 다수. 다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거. 네.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서술형들 시험이 나오고 이제 8월 달에 보는 반배치고사에서는 서술형은 없습니다. 서술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평택에 사실 작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중에서 서술형 시험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서 사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는 이제 다 오지선다라고 하죠. 이제 1, 2, 3, 4, 5번 중에 하나만 정답을 체크하면 되는 객관식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번 2024년에 동삭중학교라는 혜성 같은 중학교가 나와서 이 동삭중학교에서는 100점 중에 40점이 무려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시험 100점 중에서 40점이 이제 서술형으로 편성이 되었고 40점 서술형 40점은 총 몇 문제였을까요? 두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 두 문제. 네. 한 문제가 20점, 그 다음 한 문제가 20점.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20점, 두 문제 틀리면 40점. 그래서 객관식 다 맞아도 60점. 이렇게 문제가 지금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 두 번이나 동삭 중에서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제 이번 11월, 12월 정도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1지망부터 많아도 7지망 정도까지 학교에다가 아마 써낼 거예요. 써낼 건데 여러분들 중학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1지망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삭중학교 서술형 나온다고? 그럼 나는 1지망 세교중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평택의 중학교를 가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써낸 1번부터 7번. 그러니까 총 1, 2, 3, 4, 5, 6, 7지망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1지망에서 7지망으로 썼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투표를 합니다. 투표. 투표는 뭐냐면 그냥 랜덤으로 선택이 돼요. 랜덤으로. 그러니까 1지망으로 가는 확률도 있지만 7지망으로 가는 확률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써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네. 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센트럴자에 살고 있는 사람 손? 이 사람들은 100% 동삭중학입니다. 동삭중할 겁니다. 100%. 100% 동삭중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동삭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는 지금 과밀입니다. 과밀. 과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반이 더 이상 개설될 공간이 없어. 공간이. 예. 서재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뭐 다른 학교들도 요즘엔 있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가건물이라고 그러죠. 컨테이너 건물 같은 거. 그런 데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교중이나 다른 비전중 같은 데도 다 그런 가건물을 세워놨어요. 가건물. 그 가건물이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임시 공간에서 이제 하는 거야. 임시 공간에서. 근데 동삭중은 새로운 학교이기 때문에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높은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이. 중학교 3학년 현재 없습니다. 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학교 2학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가 이제 개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학생들이 제일 높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센트럴 자이는 다 지금 동삭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센트럴 자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술형 시험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센트럴 자이 안 살구나. 난 더샵 살고 있으니까 땡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어디 학교를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센트럴 자이는 동삭중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픽스가 되어 있어요. 센트럴 자이에 살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은 일단 동삭중에 다 몰아넣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럼 이제 다른 더샵이나 뭐 어디 뭐 소사벌에 살고 있는 애들도 다 동삭중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네. 아무튼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중학교 1학년들까지도 예비중들, 그러니까 지금의 중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이 예비중이었을 때 서술형을 한 번도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훈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서술형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중학교 때는 왜 뭐 서술형 없다고 막 뭐 주변에 뭐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왜 우리는 학원에서 나를 어렵게 이렇게 마음을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서술형의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들을 우리는 기말고사 때는 그래도 준비를 할 겁니다. 객관식은 5개 중에서 하나가 내가 몰라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서술형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쪽에 보면 우리가 별표를 쳤던 fortunate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거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거에 반의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반의어. 반의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반대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되는 단어. 자,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실제로 많이 출제되는 서술형 문제들이 뭐냐면 fortunately의 반의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네들이 반이어라는 단어를 모를 텐데 fortunately에 반대되는 단어를 쓰세요라고 나오지 않아요. 절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fortunately에 반이어를 쓰시오라고 해서 밑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뭘 적어야 될까요? unfortunately를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네, 적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를 외워오면 서술형 한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32
36쪽. 37쪽에 우리가 또 별표 쳤던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이 있죠? 4번 있죠.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전설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별표 특히나 잘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자,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해 줍니다. 이 문제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문제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만약에 그 여러 문제 중에서 속담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속담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정답을 뭘 고르면 될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를. 뿌린 대로 거둔다를. 네. 여러분들이 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힌트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 해오시라고. 공부 잘 해오시. 이렇게 해도 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겟팅에 맞춰서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44쪽 한번 보세요. 44쪽. 44쪽. 자, 44쪽을 보면 자, 여러분들 맨 위에 44쪽 맨 위에 보면 원장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이탈릭체. 이탈릭체는 곧 어떤 것을 의미한다? 고유명사. 여러분들 혹시 거기에다가 잘 써놓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릭체를 의미하는 건 고유명사. 뭐라고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고유한 명사. 변하지 않는 고유한 명사.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 이탈릭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객관식으로 나올지 서술형으로 나올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고유명사에 관련된 정답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본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우리 제일 최근에 배웠던 제일 최근까지는 아니고 그 어디였죠? 56쪽이죠. 56쪽 보세요. 56쪽. 자, 56쪽도 보면 본문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뭐가 있었죠? 캥거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캥거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캥거루. 마찬가지로 그것도 고유 명사에 해당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독해 문제 중에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조금은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음, 이 독해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문장 시험. 네, 문장 시험을 봤던 빈칸들. 네, 문장 시험을 봤던 빈칸들. 네. 그래서 원장쌤이 다시 한번 그 시험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카톡방에 다 올려줄 거예요. 네, 시험지만. 여러분들 시험지 말고 여러분들이 봤던 그 시험지만을 제가 올려서 줄 겁니다. 네, 빈칸 문장 시험을 봤던 것들 중에서 문제가 객관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객관식으로. 네,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문장 시험 봤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 그러면 다섯 가지 오지선다 중에서는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네, 객관식으로 들을 겁니다. 문장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은 다 객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장 시험을 잘 외워놨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대충 여러분들이 문제 시험을 보면서 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 시험에서 나왔던 그 빈칸들을 다시 한번 공부만 해오시면 여러분들이 오지선다.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공부해 오셔도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독해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유닛 3번,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5번입니다. 유닛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4번, 5번입니다.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인데 자, 이 3번, 4번, 5번 중에서 1번, 2번이 있고 또 3번, 4번이 있습니다. 맞나요? 1번, 2번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었고 항상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또 문장 시험도 받고 개념 노트도 했던 겁니다. 개념 노트도. 다만 지난주
지난주에 결석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결석해서 5번에 유닛 5번에 1번, 2번, 유닛 5번에 1번, 2번을 아직 선생님이랑 수업을 보강 수업을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5번에 1번, 2번, 5번에 1번, 2번. 그러니까 5번에 1번, 2번은 5번에 1번, 2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5번에 1번, 2번. 5번에 1번, 2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5번에 1번, 2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의 모든 3번과 4번 본문. 네. 그러니까 독해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3번에 3번에 1번, 1번, 2번, 3번, 4번 다 나오고요. 4번에 1번, 2번, 3번, 4번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 3번, 4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5번에 3번, 3번 객관식 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다 해왔나요? 대답이 좀 작은 걸 보니 무슨 숙제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61쪽 펼쳐보세요. 61쪽. 숙제를 해왔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정답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답은 61쪽입니다. 61쪽. 1번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1번. 4번의 1번은 move입니다. 보기의 두 번째. move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보기의 첫 번째. train입니다. train.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보기의 네 번째. overcome입니다. overcome. 정답 체크한 사람들은 63쪽으로 넘기세요. 자, 63쪽 정답 체크합니다. 1번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갈 거고요.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독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잘 봐야 되는데 조금 더 힌트를 주면 얘네들은 문장 시험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 시험에 나오는 그 오지선다로 많이 나올 거고요. 빈칸이 뚫려 있는 것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3번, 4번들 3번, 4번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에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고 내용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도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문제도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주된 문제는 네. 1번, 2번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제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내용을 뭐 옳고 그름 아니면 뭐 주제, 제목을 물어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문장 시험에 나오는 그 빈칸들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다만 3번, 4번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했으면 시험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문제를 배운 적이 있나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4번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떠한 줄거리인지 한번 읽고 오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독해 관련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문법책 펼치겠습니다. 자, 문법책 일단 여러분 어딜 펼치시냐면 목차 있습니다. 목차. 컨텐츠라고 하는 목차. 네,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펼치세요. 목차. 네,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목차가 있습니다. 네. 자, 컨텐츠라는 목차 찾았나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알려드립니다. 잘 체크하세요. 4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6번.
그 다음 8번. 일반 동사 1번, 2번,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문법 책을 다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객관식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지를 제가 다 나눠주면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4번, 5번, 6번, 8번에 해설지만 제가 따로 캡처를 해서 카톡방으로 다 올려줄 겁니다. 4번, 5번, 6번, 8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7월 달 동안 4번, 5번, 6번, 8번 만약에 숙제가 밀리지 않고 다 되었었다면 4번, 5번, 6번, 8번의 문제가 다 풀려져 있어야 돼요. 맞나요? 나는 혹시 다 풀려져 있다. 지금 한번 확인하세요. 챕터 4번, 5번, 6번, 8번입니다. 다 풀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계속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준비를, 시험을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입니다. 자, 일반 동사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뭘까요? 아무래도 얘겠죠. 그죠? 3인칭 단수형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3인칭 단수형을 만드는 방법.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틀려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이 문제들입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 S를 붙이는 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그죠? S가 붙여지는 것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만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입니다. 뭐 그는 뭐 남자 한 명, 뭐 여자 한 명,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이번 일반 동사가 시험 범위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겁니다. 특히나 중간고사 때랑은 다르게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서술형에서 나온다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에 있는 단어 이외의 단어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에서도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예비 중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여러분 배운 거 제외하고는 제가 문제를 내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나머지 서술형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다시 여기로 넘어오세요. 다시. 원장쌤이 지금 시험 대비할 수 있는 거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대로만 공부하면 무조건 90점 이상 나옵니다. 안 하면 안 나오겠지만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자, 3인칭 단수형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서술형에 낼 겁니다. 서술형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watch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 단어의 3인칭 단수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밑줄이 써져 있으면 거기다 watch에 es 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들 그래머 체크업에 보면 이제 요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서술형이 요렇게. 이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을 쓰시오.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현재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죠. do나 does가 붙었을 때는 주어가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붙는다? 동사원형이 붙는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꾸는 예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왜냐면 이 중에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You go to school by bike를 의문문으로 바꿔보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He remembers her name을 의문문으로 바꿔보시오. Does he remember her name? 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얘네들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와도 이따가 혹시 이 말 까먹을까 봐 미리 해주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는 건 그냥 소파에 들어넣어서 책 넘기면서 본다고 공부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이해되시죠? 몇 번이라도 써보고 또 외워보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그냥 눈으로 그냥 휙 보고 오고 그러면 절대 그거 점수에 반영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일반 동사 두 번째입니다. 일반 동사 두 번째.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보면 여기에서 2번의 별표, 2번의 별표. 자, 일반 동사는 있지만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문장에 요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암시하는 이런 단어들. last year, 뭐 yesterday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리 앞에 3인칭 단수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he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얘는 he니까 오케이 나 외웠어. cleanse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얘는 yesterday가 있으니까 무조건 cleaned가 되는 거야. 무조건.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 시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일반 동사 과거형 만드는 법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오죠? 하는 사람들은 옆에 그래머 체크업을 보시면 돼요. 네.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오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오.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면 불규칙 변화. 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불규칙으로 바뀌는 동사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d만 붙인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d나 ed가 붙겠지만 불규칙으로 바뀌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절대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자, 얘도 마찬가지죠. do, does, did의 뒤에는 무조건 뭐가 붙는다? 동사 원형이 붙는다. 서술형을 할 때 항상 이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서술형을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이는 예시문들 있죠? 요거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I bought vegetables의 과거형의 부정문을 작성하시오. 네, 그러면 I didn't 그다음에 bought의 현재형 동사 원형을 찾아서 buy vegetables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빈칸으로 나옵니다. 빈칸으로 이 화살표 되어 있는 것들 빈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 다 나오지는 않아요. 이 중에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어떤 게 나올진 비밀.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뭐 외울 게 읽게 많아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과거형이네 그러면 당연히 did네 그다음에 부정문이네 과거형이네 오케이 did 부정문이네 오케이 did not 그다음에 과거형 일반 동사니까 얘는 당연히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나머진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did not의 동사 원형이 붙는다는 이 핵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넘어가면서 한 가지 아까 바니어 가르쳐 줬던 것처럼 축약형이라는 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장쌤이랑 예전부터 수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뒤에 피가 나도록 많이 알려줬습니다. 축약형이라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did not을 didn't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K반, Y반이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는 거. 이 중간중간의 문제들 중에서 축약형을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축약형을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사람들. 음. 원장쌤이 기분에 따라서 수요일날 어떻게 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에다가 이거를 과거형의 부정문으로 썼는데 뭐 I 쭉 vegetable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기분이 좋다. 뭐 막 질문도 하고 막 애들이 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이거겠죠. 네. 하지만 축약형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데 축약형을 쓰지 마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지 않고 축약형이 뭐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는 사람이 있냐면 I didn't buy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어 good vegetables 뭐 이게 막 이렇게 어떻게 채워 넣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네, 안 돼.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채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워 넣어. 어떻게든 막 채워 넣으려고. 네,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줄로 나오든 어쨌든 이렇게 줄이 나오든 네,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의문문도 핵심은 같아요. di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예문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는 기억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현재 진행형에서는 이 ing를 만드는 형태. 자, 이 ing를 만드는 형태. 여러분들 쪽 76쪽입니다. 76쪽. 네, 76쪽.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옆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동사에 ing형을 쓰시오. 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외우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미래형. 마찬가지 맥락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do, does, did에도 동사 원형을 썼다면 미래형에는 will에는 동사 원형이 붙는다는 거. 이 형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8쪽입니다. 78쪽. 맞나요? 78쪽? 78쪽. 네. will에도 동사 원형이 붙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자 핵심적인 형용사 부사. 자, 여러분, 형광펜이 있다면 또 빨간 펜이 있다면 이 의미 별표 3개, 아니 5개. 시험 문제 그대로 얘기해 드립니다. 이 중간에 제가 빈칸 뚫어 놓을 겁니다. 빈칸 뚫어 놓을 거예요. 이 문장 그대로 제가 빈칸 뚫어 놓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는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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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모양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럼 사람 사물 동물을 순서도 바꿔도 상관없지만 이 3개를 써야 됩니다. 혹은 형용사는 사람 사물 동물의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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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네, 그러면 모양 성질 상태 수량을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모성상수 여러분들 아무거나 잘 외우시면 됩니다.
성모상수, 수상성모, 수성상모. 뭐 아무튼 뭐 아무 어떻게든 외우는 요거 여러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나옵니다. 명사를 땡땡 주거나 땡땡을 보충 설명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땡땡을 꾸며주거나 땡땡을 보충 설명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 빈칸이 나올 겁니다. 네, 형용사의 의미와 쓰임은 이 자체를 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부사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그다음에 쓰임.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원장쌤이 기분이 좋으면 여기만 뚫어놓을 수 있어요. 땡땡은 장소, 방법, 시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다. 그날 날씨도 좀 너무 안 좋다. 요거 다 뚫어놓는 어, 장방시빈. 요거 여러분들 형용사와 부사는 의미와 쓰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빈도부사의 마지막 별표 5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위치죠. 위치. 네.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요거 중요합니다. 조비디랍. 원장쌤이랑 수업 몇 번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익숙하죠, 그죠? 음. 여러분 제발 요거 쓰면서 하세요. 요거 쓰면서 네, 절대 틀릴 리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걸 다 줬어요. 모든 걸. 네.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내용은 많겠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잘 노트 정리하시고 나름의 방법으로 제발 좀 최선을 다해서 요거 내가 시험 문제 공부한 거 나왔다라는 요 정도의 희열을 느껴볼 수 있는 그 시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